안녕하십니까.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사실 제가 NCS 업무도 하고 있지만 현재 블라인드 채용 확산지원단의 부단장 역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우리 인력공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정과제 세팅 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10가지를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인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4차원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 지원단을 꾸렸고요. 전략기획팀, 활용지원팀, 그리고 이제 홍보지원팀. 이 홍보지원팀은 공단의 미래전략팀, 홍보실, 직업방송팀, 그리고 다양한 팀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블라인드 채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민간 기업에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3일에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는데 과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민간 이제 기업 대상으로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가이드북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 교육, 또한 이제 취준생 교육도 홍보도 지금 이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만약에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센터 아니면 NCS 홈페이지에 궁금증을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을 다시 한번 이제 개념을 리뷰를 해보면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편견적인 요소, 즉 외모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신지 그리고 나이, 성별, 학교명 등과 같이 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인 요소 그리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이런 요소는 확실하게 가리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을 보겠다. 이제 이런 채용 제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NCS 채용 하면서 이 용어가 너무 생소한 NCS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NCS가 무슨 새로운 과목인가? 뭐 시험 과목 이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직무 능력을 제시한 산업 부문별로 수준별로 제시한 하나의 자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오히려 NCS를 여러분들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더 이제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스펙 중심 채용이든 아니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든 현재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든 채용 공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 필기, 그다음에 면접 이런 프로세스는 다 같습니다. 근데 채용 공고에서는 기존의 스펙 중심의 채용에서는 어떤 일을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부터 현재 블라인드 채용에도 마찬가지지만 직무 설명 자료가 반드시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직무 설명 자료에는 내가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서류는 표준 이력서를 통해서 직무 설명 자료에서 요구되는 교육사항과 자격사항, 경험사항을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이제 필기 평가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그 직무 설명 자료에 나온 그런 행동 지표를 본인이 잘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와는 별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다 아니면 지금 대학 들어가기 전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큰 방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어떻게 대학만 가면 돼,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돼 하면서 지금 뭐 초등학생도 학원에 뭐 12시까지 막 밤늦게 잠도 못 자면서 이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는 이제 학령기 인구, 저 학생 수가 줄고 학생 수가 줄다는 것은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도 줍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내가 대학만을 가야겠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 내 끼가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진로 방향을 잘 잡고 그 진로 방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루트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고 준비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과 중심, 대학 중심이 아니라 뭔가 직업 중심, 직무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 나는 성적에 맞게 대학 간판만을 위해서 갈 거야.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학교명을 가리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학 이제 간판보다는 내 전공, 나는 이과야, 난 문과야, 아니면 이제 전공 다 학과명 그 전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한 후에 그 전공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난 이 교과목을 들어야겠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일을 평생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직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은 무엇인지, 이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 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취업은 3, 4학년 때만 하면 돼, 고학년 되면 돼, 그때 딱 임박해서 준비를 하면 돼가 아니라 미리미리 내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 직업, 일, 평생 나의 삶 이런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한 이후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방 인생, 어떻게든 고시 패스하면 내 인생 풀려. 이런 한방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쌓고 쌓았던 그런 스토리 중심. 그래서 SNS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어느 뭐 사기업은 인사 담당자가 이제 개인별 지원자의 SNS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고 같은 맥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일단 준비를 한 이 부분을 이제 포장을 잘 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 뭐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1학년이라고 한다면 예전 같으면 1학년 때 뭐 전혀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남학생인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뭐 취업 생각하지 뭐 진로야? 뭐 어떻게든 취업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1학년 때 우리 과를 졸업한 취업 선배들은 어디로 진로를 가는지,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그렇게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즉 이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이제 서칭을 하는 거죠.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진로가 있구나,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탐색을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방향을 설정을 했다 한다면 보다 이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ICP라고 해서 Individual Career Plan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신만의, 나의 개인의 내 경력을 이제 플랜, 설계를 하는 거죠.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참고하는 자료로서 NCS 홈페이지에 평생 경력개발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NCS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그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산업 부문별로 또한 수준별로 나온 자료입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1수준부터 8수준까지 나온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실 1수준에서 최고의 8수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커리어 패스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평생 경력개발 경로가 홈페이지에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꼭 나하고 꼭 나는 이대로 가야 돼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여러분 나름의 ICP, 그러니까 Individual Career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수립을 한 이후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직무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난 이런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럼 그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목을 수강을 신청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취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같은 경우는 뭐 지식 같은 경우는 교과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기술 같은 경우는 뭔가 현장,
그러니까 실험 실습뿐만 아니라 인턴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 기반의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의 활동 외에 비교과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학과밖에 몰라요. 난 이제까지 대학, 학과, 교과 이거 중심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직무,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초등학교 때 너 뭐 되고 싶어? 그럼 저 선생님, 의사, 판사 이런 거 되고 싶어요. 그때만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는 공부하느라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학과와 직무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매핑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 막연한 거죠. 교수님한테도 물어도 교수님은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거 학문을 열심히 닦아 뭐 이렇게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을 취업을 하려면 내가 지금 배운 교과가 앞으로 어떤 진로, 어떤 이제 직업에서의 필요한 직무 능력을 키우는 지에 대해서 이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학별 이제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라는 것을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과, 뭐 무역학과, 디자인학과, 부동산학과, 무슨 행정학과, 뭐 다양한 학과, 대학 전공별로 과연 진출할 수 있는 진로는 어떤 직업인지 그리고 필요한 직무 능력은 어떤 건지 NCS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탑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학별 전공 가이드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별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이다, 그러니까 계열 단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별로 과연 관련 공기업들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에 따라서 어떤 직종들이 지금 이제 뽑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종과 NCS 분류 체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자료도 실제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이런 부분을 매칭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고용정보원에 그런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을 하고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 및 구직에 대해서 방금 전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조금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로교과라는 것은 내 직업의 세계가 무엇인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일과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교양교과 중에서도 직업의 세계 탐색, 뭐 진로 설계와 경력 개발 대학별로 그런 교양교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진로교과를 이제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전공교과는 것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직무를 설정을 했다면 그 직무에 맞는 능력, 특히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어떤 교과를 수강을 해야 될지, 특히 전공교과를 어떻게 수강을 해야 될지, 거기서 뭐 학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공교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꼭 교과 활동 아니더라도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기도 하고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이런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단기 특강도 좋고 다양한 취업 박람회도 좋고 다양한 행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런 비교과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지금 각 대학별로 취업지원센터, 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라던가 진로 상담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 성숙도라던가 나 진로 뭐 적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아주 표준화된 그 체계화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또래끼리만 모여가지고
가지고 야 우리는 안 돼, 우리 과는 뭐 취업이 안 된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취업이 된 선배들 그리고 그동안 노하우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좀 듣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는 정보는 요즘에 정보 얻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직업 방송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돈을 안 들이더라도 이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의 직업, 앞으로의 진로, 뭐 앞으로의 인생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탐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그렇고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가 설정을 한 구체화 시킨 그런 진로에 대해서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쌓아야 될지 하고요. 이제 4학년 때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 기관을 선정을 했다면 그 기관에서의 채용 공고는 어떻게 났는지, 그 채용 공고에 따른 뭐 문제 샘플들은 어떤지,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도 자꾸 가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직무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어느 학원을 가야 합니까? 어느 문제집을 봐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오히려 더 돈을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자꾸 서칭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 공고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검색창에 검색어로 그 기관을 입력을 해서 그 기관과 관련된 언론 동향을 매일매일 서칭할 필요가 있죠. 본인이 관심만 있다면, 본인이 가고자만 한다면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은 이런 업무가 있고 현재 이슈나 현재 트렌드는 이렇고 이것은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스토리, 나만의 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수학 분석이라는 것이 보통 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기회가 무엇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하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면접관들이 당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요. 어느 학교 나왔고요. 어느 전공을 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의 강점은 여기서는 대인관계 좋고 다양한 행사 기획단에서 활동을 해서 기획 능력이 있고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좀 끈기가 부족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흐지부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점을 저는 인지를 하고 끈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10분씩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단점을 인지를 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하라는 것은요. 일단 예를 들어서 능력 단위에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구현, 화면 구현,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라는 능력을 요구를 한다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때 나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쌓았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소개 홈페이지 구성 및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진로, 목표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죠. 막연하게 공공기관 갈 거야. 왜? 정규직이고 안정되고 이러니까 라고 그런 목표 말고요. 여러분들이 평생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직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매핑도 해보고 나만의 인디비주얼 커리어 플랜도 한번 작성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성된 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역량 취득 방법
자신이 뭐 교과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그 역량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뭐 학원에서 뭐 단체로 뭐 하는 그런 거에 참여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나만의 개별적인 그런 과정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량 획득에 대해서 다양성을 추구를 하라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획일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점수 몇 점부터 몇 점, 뭐 점수 100점 아니면 뭐 이거 틀리면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획일적인 교육, 주입식 교육, 정답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 학생 개개인에 맞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NCS를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반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만의 커리어 플랜을 만들었다면 그 역량을 쌓는 과정을 대학에서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4년제 대학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뭐 모든 교육과정을 바꾸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과가 과연 앞으로 어떤 직무 능력과 연결이 되는지, 어떤 직무 능력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별로 자신의 역량, 자신의 진로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인정해주고 오히려 독려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스펙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 실력, 진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물어봐야 알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뭐 명품 가방이야? 그 집이 너희 집이야? 하면서 뭘 물어봐야 아 나는 이래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실력이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관찰을 하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내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지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능력을 갖추기 위한 행동 특성을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직무가 다양한데 그 직무에 대한 능력, 그 능력에 필요한 행동 특성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NCS 홈페이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직무를 찾고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찾고 그 능력에 따른 행동 지표, 수행 준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고 내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제 생각하는 훈련. 아, 과연 내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나? 지금 10kg 뭐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부족한 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아 내가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앞으로라도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해서 다시 한번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그게 능력 단위에 있는 그런 수행 준거들을 참고해서 내가 과연 그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기록 노트라는 것은요. 뭐 대단한 거 뭐 일기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겪어내기 위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해서 결과는 어땠다. 하지만 오늘 결과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등등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이제 뭐 노트에 쓰던가 아니면 SNS에 쓰던가 뭔가 이게 과정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방 인생 나는 어떻게 뭐 고시를 패스하면 나의 인생은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개선하고 실력으로 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스스로 써보기도 하고 반성도 해보고 다시 한번 자기 행동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동료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같은 능력을 쌓기 위해서 그 능력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한번 모집하고 같이 그 능력을 쌓기 위한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 너는 이런 게 부족해.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오늘은 난 이렇게 뭐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스스로의 어제와 다른 나 스스로 성장하는 나
자신, 그것을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펙과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스펙은 무용지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펙과 능력이 같으면 굉장히 금상첨화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스펙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토익 점수 900점인데 900점에 상응하는 영어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1번 형태는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스펙이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스펙을 쌓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그 능력보다는 스펙을 더 우선시하는 2번 사회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막 쌓으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3번, 실력은 있어요. 막 사람들, 외국 사람 만나면 손짓발짓해서 의사소통 능력은 있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막 200점, 300점밖에 안 내요. 이 사람은 아예 서류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그런 능력이 있어도 스펙이 부족한 이런 친구들을 살려주고 1번과 3번을 존중해주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게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지금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취업은 3, 4학년 때만 하면 돼. 고학년 되면 돼. 그때 딱 임박해서 준비를 하면 돼가 아니라 미리미리 내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 직업, 일, 평생 나의 삶 이런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한 이후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난 한방 인생, 어떻게든 고시 패스하면 내 인생 풀려. 이런 한방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쌓고 쌓았던 그런 스토리 중심. 그래서 SNS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어느 뭐 사기업은 인사 담당자가 이제 개인별 지원자의 SNS 내용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고 같은 맥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일단 준비를 한 이 부분을 이제 포장을 잘 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 뭐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한 행동 특성을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직무가 다양한데 그 직무에 대한 능력, 그 능력에 필요한 행동 특성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NCS 홈페이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해서 다시 한번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그게 능력 단위에 있는 그런 수행 중거들을 참고해서 내가 과연 그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기록 노트라는 것은요, 뭐 대단한 거, 뭐 일기,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겪어내기 위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해서 결과는 어땠다. 하지만 오늘 결과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등등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이제 뭐 노트에 쓰던가 아니면 SNS에 쓰던가 뭔가 과정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동료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같은 능력을 쌓기 위해서 그 능력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한번 모집하고 같이 그 능력을 쌓기 위한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 너는 이런 게 부족해.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오늘은 난 이렇게 뭐 바뀌었어 라고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스스로의 어제와 다른 나, 스스로 성장하는 나 자신, 그것을 동료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나만의 그 개별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하나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취업 임박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성공적으로 취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